그런 행복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복의 수준은 다음 세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는 아직 뒤를 안 보시면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 S는 50%, C는 10%, B는 40%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뭘까? 한번 우리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행복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행복은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순간적인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좋아한다, 행복하다 이런 행복 말고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그냥 우리의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 것,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S입니다. 셀 레인지라는 것이죠. 설정된 범위입니다. 이건 이런 게 있어요. 성장하는 환경이 중요할까? 유전이 중요할까? 토론을 해보면 거의 다 앞에 걸 것 같아요. 성장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말을 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환경이 자라는 환경이 유전보다 더 강하다는 연구를 하려고요. 사람들은 쌍둥이 연구를 합니다. 쌍둥이 연구. 일란스 쌍둥이를 떼어놓고요. 그 어릴 때부터 강팍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래요? 우리 애를 낳는데요. 실험의 대상이 되라고 해서 떨어뜨려 키웁니다. 일란성이요. 그리고 막 키워봤어요. 일란성인데 붙여넣어서 키웁니다. 근데 신기한 결과를 아십니까? 물론 그들이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만 이상하게 일란성이 같이 자라는 것보다 떨어져 있어서 많은 것이 다르지만 신기하게 어느 부분들은 일란성보다 떨어져 있는 일란성들에게 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유전적인 역사도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해내고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이가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제 키와 저희 아내 키의 조합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키가 안 크겠죠. 불행하지 않습니까? 웃고 계신 저 오인숙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기 강문구 집사님과 오인숙 집사님 보십시오. 보면 키가 클 것 같잖아요. 6학년 때 이만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중1 애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당연히 보이죠. 그처럼 뭔가 부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미 쌍둥이를 보니까 정해져 있는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태교를 했고 어떻게 어린 시절 양육했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가 아무리 바꾸려고 그 미래의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만큼 어떤 만큼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셀리그만과 많은 심리학자들, 성장학자들은요 이게 50%나 차지한다는 거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운명론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중요할까. 그 어린 시절 아이가 겪는 그 부부 관계와 아빠 엄마를 통해 봤던 그 어린 시절과 그 아빠 엄마의 성격에 의해서 닮아났던 그 성격이 얼마나 그럴까. 저희 애들은 아무리 잘해주고 혼을 안 내키고 해도요 내성적이더라고요. 이거 배웠겠죠. 아니 이건 타고났겠죠. 기질이 이상하게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느린 아이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성품이 나쁘고 좋음이 있는 게 아니라 빠른 아이가 있고요. 뭐 하나를 적응할 때에 느린 아이가 있죠. 우리는 똑같이 8살에 학교를 집어넣지만 8살이 되어도 학교를 적응하지 못할 만한 아이들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건 닮아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할 게 아니라 저 역사도 있다.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잘 양육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저 50%를 위해서 애씁시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분의 1이라고 말을 하죠. 친부모의 성격과 양육 방식 등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싫은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싫어요. 근데 아내가 볼 때 시아버지와 당신은 똑같아요. 그러시죠? 남편은 맨날 아버지 욕을 해요. 근데 욕하는 그 남편이 시아버지예요. 내 아내가 우리 엄마 장모님은 맨날 틀리다고 말을 하는데 내 눈에 내 아내 장모님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너무 닮아있는 근데 싫어한다 말하는. 근데 바뀌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접고 넘어가자는 거,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것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모두 다 적극적인 사람. 2주 뒤에 우리가 MBTI를 해보겠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고 싶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혹자들은 아이가 2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까지 관계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건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내 남편? 저 남편은 밖에 나와서 그렇게 외치고 말도 잘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유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접어두고 시작하자는 거죠. 내 남편이 내성적인 거 모르셨습니까? 내 아내가요, 막 적극적인 아내가 있어서 여보 넥타이 챙겨줄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내 아내, 그건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알고 결혼하셨잖아요. 그건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거죠. 모든 걸 덮지 말자 이겁니다. 50%만 내 아내와 남편에게 50% 변하지 않는 그건 접고 넘어가자는 거죠. 저건 이미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를 또 이제 이해하는 짚고 넘어갈 때 이런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스티어맨 운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음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셀리그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운전자라는 거예요. 어떤 차를 다 올라탔다는 거예요. 부부 사람은요, 부부들의 우리 남편과 아내는 차를 올라탔는데 같은 배를 타고 가긴 하지만 또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에요. 인생, 개개인의 인생 봤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해도 내 아내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두 번째요. 자동 조절 장치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이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이런 차를 탔는데 내 기질은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웃기고 싶다고 해서 김제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진지하려고 해서 저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높고 낮고 빠르고 느리고에 기가 막힌 재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건 이제 스피치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말을 장난치듯 가지고 놀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근데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잔잔하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시간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죠.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따라해보는 거죠. 앞에 섰습니다.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졸고 있는 거죠. 그거는 되는데 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갑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설교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내한테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나지막하게 잔잔하게가 안 될까? 왜 나지막하게 안 될까? 근데 그 나지막한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막 지르고 막 이게 안 된대요.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하고 싶지만 높이면 세요. 그러죠. 높이면 여러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맞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 목사님이야. 들어보니까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인기뿐만이 아니라 설교 안에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나는 세련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이상하게 나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을 모델로 찾았습니다. 가는 거죠. 점잖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다 보면 높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점잖하게 설교를 하지? 죽어간다는데요. 당신들이 죽어갑니다. 이걸 당신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을 계속 맞춰가면서 인생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행복의 수준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꿈이 큽니다. 좋은 환경으로 갑니다. 꿈이 커요. 엄청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아내가요, 안 따라옵니다. 그냥 여기 사업 말고 공무원 하자. 그냥 안정적인 게 좋다. 그거예요. 남편은 질러버려요. 안 돼. 대박을 기대하자. 로또 이렇게 사업하자. 아내가 안 돼. 그 아내는 안정적인 기질의 사람이에요. 대박을 터뜨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운을 잡았습니다. 해프라는 행운을 잡아 여기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로또를 경험했는데 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누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줬습니다.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거 아닌가 봐. 저 같은 사람은요, 저도 못 씁니다. 쑥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좋은 건 뭐냐? 이 설정이 된 만큼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이 있지. 이런 말 하시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작은 일에 화내는데요, 큰 일에는 강해요. 이거죠. 큰 일은 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너무 가슴에 아픈 건 이거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이거예요. 너무 힘든 환경이 왔고요. 내 남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환경 속에 그 남편은 가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안 하려고 해도요, 어느 선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이 선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 주시고요. 아내와 남편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아, 우리 아내는 또 저기를 향해 가겠구나. 그렇구나.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요. 쉽게 넘어갈까 해요. 타임지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한때 유행했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 한번 2주 동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이미 설정해 놨어요. 돈이다, 명예다, 성공이다 정해놨습니다. 타임지가 하는 작업 뭡니까?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동해 딱 정해보니까요. 1000명 넘는 14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치가 이겁니다. 1번이 정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 명예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적절한 시간 사용. 남편이 일만 하는 거 안 행복하다는 거죠. 적절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남편이 행복했고요. 교육은 좀 받았대요. 적절한 교육을 받았을 때 너무 몰라서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게 좋다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허망하게 부여잡고 있는요. 그냥 부여잡고 있는 돈 벌면 행복할 거야. 그 미래를 꿈꾸고 지금 찾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예?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C. circumstance, 환경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은요. 조금 가난해도 가난이 행복을 저해하는 수준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부자는 행복하겠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저기는 행복하겠다. 저희 아내가 딱 청년 목사님의 집에 갔다가 왔어요. 보더니 커피를 유난히 많이 마셔야 됩니다. 요즘에 커피가 맛있는 것 같아. 많이 마셔요. 많이 마셔요. 냉커피를 또 따로 사왔어요? 아니 그냥 맥심에다가 차게 만들면 냉커피잖아요. 달라요. 냉커피용 커피로 얼음 넣는 거랑 달라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사 먹으세요. 근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김성 목사님의 집에 어느 날 답답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여보 거기는 캡슐을 넣는 커피 머신이 있어요. 아 그거구나. 밖에 나갔는데 카페에서 먹는 그 컵 여보 거기 너무 비싸잖아. 6,000원씩 하고 5,000원씩 하는 거 맛있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근데 그거는 500원짜리 2개만 넣으면 뚝뚝 똑같이 떨어져 나와요. 아 그거구나. 여보 보이십니까? 아니 화줘야 되겠죠? 이거를 잔소리 용어로 쓰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냉커피를 먹을 때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짜 환경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환경 따지지 말자고요. 이제 공부학교 한 7주간은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죠? 환경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월급 작다고요? 아니요. 이유는 있겠죠. 남들 빕스 가고 드마리스 갈 때 우리는 김밥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요. 외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요. 그때는 거의 매일 외식을 했어요. 외식은 편의점과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많이 써도 돈이 안 나가요. 기가 막히게 먹으면 15,000원 듭니다. 근데 입이 계속 고급이 돼가면서 좋은 걸 따지다 보니까 외식 수준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좋은 걸 먹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추억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딱 누워서 사랑스럽게 손을 탁 쳐서 눈을 반짝반짝 봅니다. 여보 근데 그때 기억나요? 정말 작은 집. 저희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런 집에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돈도 없었지만 깡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기업을 이제 가지 않기로 하고 원래 회사를 가기로 하다가 은행을 가기로 했다가요. 은행을 가지 않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돈을 얼마 못 받죠.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교단체 간사라는 걸 했었어요. 간사. 들어보셨나요? 선교단체 간사. 월급을 받아봤는데 과관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과외를 몇 개 하면 100만 원, 항상 1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대학생 때. 100만 원 이상 늘 벌다가 간사가 딱 됐습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는 열정입니다. 간사가 됐는데요. 한 달 만에 간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액수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37만 8천 원이 월급입니다. 우와.
37만 8천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종교인 간사님들의 월급 물어봤어요. 10년차 간사님입니다. 선배님은 얼마인가요? 안 한 좀 많아. 아, 연차가 올라가면 많아져요? 그럼 얼마인데요? 73만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는데 가장 행복했던 분이세요.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분, 전세 2,500만 원짜리 집을요, 오로지 빚을 빚으려서 대출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2,500 모두가 대출. 그리고 근데 그분의 웃음은요,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라면을 끓여줍니다. 동구가 내가 사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리고 저한테 늘 얻어먹고 자기가 하나 사주면요,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공부 저희가 가르쳐주셨는데 앉아있는데 짜장면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그때는 몰랐죠? 근데 우리 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들어보셨죠? 이 찬양이 아니고 노래요? 그 간사님이 저에게 짜장면 사주셨는데 하나 시켰어요. 저더러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는 속이 안 좋대요. 제가 간사를 되고 깨달았죠. 이 사람은 짜장면을 2개 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다. 73만 원 받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김밥 천국 가도 행복합니다. 그냥 남들 봤을 때 이제 좀 다 연륜들이 있으셔서 좀 쪽팔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닭꼬치를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닭꼬치 흘러내리는 거 보면서 행복하고 맛있다 닦아내도 그게 행복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넘겨주자.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이건 자발적인 통제입니다. 나머지는 부부생활 행복은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자발적인 통제입니다. 이 B는 내가 정말로 통제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정해진 행복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엄마의 기질, 내성적인 성격, 아니면 너무 외향적인, 저는 외향적인 성격인데요. 나대죠. 첫인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그냥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 처음 만났습니다. 제 이름 김동국이라고 해요. 좀 이따가 올 거니까 기억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너무 제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예요. 근데 그 자신이 되게 저는 이 외향적인 게 너무 나대 보이고 아니면 너무 사람들 보기에 지나치게 활동적이어 보여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을까? 너무 나대. 선배들이 좀 싫어하는 성격이겠죠. 너무 나대. 적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군대가 남성들에게 후임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어두워 못 견디는 거예요. 선배 이러면 어떨까요? 조용히 나대지 마. 첫인상 컴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사람들도 지나고 보면 이 첫인상이 나댄 게 아니라 따뜻함이었다는 알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시작이요. 저를 나댄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영향 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 부부가 지금 불행하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거. 이미 바꿀 수 없는데 거기에 목매고 있으면 그 사람 잘못이죠. 이건 별것도 아닌데 치료할 게 없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우리 부부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집에 빨리 안 들어가니까, 아침밥을 안 차려주시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 이야기 다시 드립니다. 셀리그만은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통제하는가? 몰입하셔야 됩니다. 정말 몰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몰입이 뭔지 나오죠? 몰입의 방향은 이게 아닙니다. 난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난 왜 나대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건 몰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따뜻함,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성,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함과 긍휼함, 여기에 목숨 걸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하는 게 있지만 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잘하는 이것을 가지고 몰입하는 겁니다. 그 몰입하는 것에 올인하시는 거죠. 이를 개발해서 자아실현에 이르면 이게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것은 중독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행복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통제하고 칼로리가 너무 높으면 조금 줄이고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햄 하나 먹었다고 싸울 거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깐깐하신 분이세요. 저를 되게 깐깐하게 키우셨습니다. 딱 원리 원칙대로요. 저에게 공부하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걸 하게 키우셨으니까. 공부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난 너보고 공부하라 말한 적 없다. 말한 적은 없죠. 표정으로 언제나 말씀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저는 고3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신경성 위장염이 아직도 있는데요. 신경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 모의고사를 치는 날에 밥을 먹으면요. 뒤집어서 실려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공부하라 말한 적은 없지만 성적표를 들고 딱 갔습니다. 성적표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성적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시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밥은 주시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나는 공부를 못하면 아들이 아닌가 보다. 정말로 깐깐하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크리스천이니까요. 우리 다. 성경을 안 읽으면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지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 보면 학교를 안 보내요. 지각 상관없다. 성경 보고 가라. 밥은 먹고 가라. 왜냐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균형, 신체적인 균형. 학교에 밥을 안 먹고 가면 공부가 안 된다. 맞죠? 그럼 지각도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늦게 일어났잖아. 일찍 일어나면 되지. 예. 일찍 일어나야 돼. 말하지 않아 일찍 일어나서요. 성경 보고 밥을 먹어야 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씩 좀 힘들 때도 있겠죠? 정주야, 이건 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니? 햄버거 몸에 안 좋죠. 안 좋으나 차가운 물을 아이들이 벌컥벌컥 마십니다. 애들 현별아, 차가운 물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물은 바깥에다 놔두기로 하자. 할머니 차가운 물 먹을 거예요. 안 된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힘든 거예요. 소세지 하나 먹었다고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햄버거도 먹어야 돼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깐깐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하시죠. 중요한 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강점.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목숨 거십시오. 내 남편이 어떤 분은 돈을 잘 버시겠고요. 어떤 분은 사교직이시겠고 어떤 분은 답답하다고 말하는 그 반대편 나중에 이제 실제적인 걸 갈 거니까요. 답답하다는 말의 반대를 뭔지 아십니까? 진중하다입니다. 진중하다. 저는 가장 칭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아내는 제가 칭찬하면요 깝깝해합니다. 집사님의 남편은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 없는 거니까요. 너무 진중하시고 신뢰할 만하고 딱 올먹고 빛과 소금 같고요. 자고 치우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끝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세요? 살아보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남편을 싫어하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남편이 저처럼 오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그 진중함이에요. 그 아내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의 그 진중함으로 얼만큼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믿으면 그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80%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 로댕이 졸고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건데 안 되죠. 네, 생각하는 사람이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뉴턴은 작업실에 오래 있지 않았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연구만 하지 않았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천재라고 말하면서 성공한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진짜 연구만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있었대요. 10시간이 주어지면 6시간을 생각하고 4시간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고 연구하고 그냥 막 설거지 무턱대고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뉴턴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대요. 연구 안 했대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졌어요.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미지로 막 트레이닝 하잖아요. 어떻게 가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것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셀 레인지라고 말하는 정해진 이 수준, 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몰입입니다.
내 남편 이미 정해졌을 거야. 40%의 통제도 가능하지만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면 50%요? 이 고민과 연구와 깊이 있는 철학적인 사고가요. 정해져 있는 거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비법이죠. 그게 몰입입니다. 몰입은 단순한 일 중독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인 걸 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에게 대화하십시오. 여보, 대화는 그게 아니었어. 자, 기다려. 이거야. 두 번째 이렇게 말하랬어. 세 번째 이거야. 원칙대로요. 그 원칙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아니라요. 우리 행복함을 위해서 정말 몰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닌 건 뭔가 지금 무슨 이야기죠? 일을 열심히 하죠. 링거를 꽂아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몰입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요.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중독자. 이 땅에는 성 중독자도 있고요. 그리고 일 중독자도 있고요. 이런 컴퓨터 중독자도 있어요. 이건 이상하죠. 이 사람은 중독입니다. 몰입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내가 당신이 얼마나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게 난 좋은 게 아니고 방향성을 맞춰. 고민해야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사람은 결코 안 되고요. 자, 이제는 또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실천상 어떻게 몰입할 것인가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법칙이 긍정심리학자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쁜가요? 얘는 좀 별로죠. 우리 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둘째 애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좀 별로예요. 그렇지만 우는데 이렇게 이쁘네. 그게 어떻게 될까요? 딸을 낳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딸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울어도 이쁘더라고요. 울어도 이쁘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이 정도는 울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울면 이쁘지 않아요. 누군가 명언 한마디 남겼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명언을 잘 남기죠.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못생겨서 항상 웃어야 한다. 그냥 있어도 못생겼는데 울면 안 돼요. 장동건이 아닌 이상 웃어야 됩니다. 왜 이게 말씀드리면 몰입하는 것은요 웃으면 된답니다. 볼펜이 앞에 있으시죠? 볼펜 하나 다 들어보시겠어요? 볼펜 하나 들어보십시오. 웃는 연습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볼펜이 있으시죠? 이빨에 이하고 이빨에 깨물어 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요. 옆으로 하지 마시고요. 옆으로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애니멀 친구들이 뼈다귀 물 때 옆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셨어요? 이 하고 이빨로 뭅니다. 우셨죠? 이게 웃는 그리고 아내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걸 한번 올려보세요. 웃는 연습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는데 볼펜이 끼면 웃어진대요. 근데 이빨에 물때 입술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못났죠? 아내하고 남편 오라고 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예,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이입니다, 이. 입을 모으지 마십시오. 저는 이가 되게 못났지만 웃는 얼굴이 이쁜 겁니다. 이하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웃으면 몰입이 된답니다. 신기하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똑같이 무한도전을 보는데 이하고 울고 있고 무한도전을 보면요 이상하게 더 즐겁고요. 잇몸으로 우울해진다고 말해요. 뇌파를 측정하는 게 신기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뇌파가 달라요. 우는 모양, 뇌는 멍청해서요 입가가 올라가 있고 입이 벌어져 있으면 호르몬이 팍 방출됩니다. 여보, 내 이야기 안 웃겨? 웃고 있어. 여보, 그게 웃는 거야? 나 속으로 웃어. 뇌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뇌는요, 이 꼬리가 올라가서 이 됐을 때 웃는 걸로 인식하고 아까 만드는 그 도파민이 몰입이면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구강구조가 독특해서 웃으시고 이럴수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노력하시면요 도파민이 형성이 잘 된대요. 웃는 것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니죠?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 파일이 여기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감사 일기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셀릭만 아까 행복 긍정심리학 행복 이론의 그 대가께서는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신기하게요 감사 일기 왜 감사 일기일까요? 아까 말했죠. 강점에 올인하는 겁니다. 강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숙제가 있는데 감사일기를 쓰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쓰면 좋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15가지 칸이 있습니다. 이 시트에 보시면 15가지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칸에다가 몇 개씩 순간 생각날 때 적으시면 되지만 그래도 되고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하루 여러 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숙제고 다음 주에 와서 발표할 거니까 들고 오시면 돼요. 억지로 적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적어도 됩니다. 쭉쭉 빵빵 내 아내가 감사하다. 뭐 얼만큼 감사할 만한 우리 나이가 들면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얘기를 쓰는데요. 내 아내가 나에게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아까 봤던 아내의 강점, 그 아내의 강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내의 강점 생각해 보면서 내 아내가 된장찌개는 다 솔직하게 적으셔도 돼요. 된장 예시를 드는 겁니다. 된장찌개는 굉장히 맛이 없었지만 된장찌개를 하면서 나에게 해줬던 그 조미료가 너무 맛있었다. 나는 그 대화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대박난대요. 서울대에 연구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지금 감사 일기 쓰는 사람들 모집을 하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지성인의 최고봉이라 말하는 대한민국이 저기서도요. 감사 일기 쓰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3가지 이상 쓰면 행복하대요. 근데 3가지씩 쓰면 15칸이기 때문에 15개, 5일을 쓰면 되시고요. 근데 큰 데는 뭐 하루에 하나 쓰셔도 되고 아니면 3가지 한 제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는 거 말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감사 얘기를 오늘부터 써보시는 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또 하나 숙제는 먼저 숙제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 2번째 있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주는 이제부터 부부가 회복하는 단계로 당장을 보기를 약속했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이런 거예요. 다음 주는 원가족,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생태도라는 것, 가계도와 생태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지, 한번 어린 시절 어땠길래 이랬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 남편과 한번 대화를 해볼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 아내와 한번 만나볼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와 함께 한번 추억으로 떠나보는 여행을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우리가 먼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 준비 작업입니다. 근데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50%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우리 엄마에게 있는 나에게 긍정적이게 만들어줬던 엄마에게 있는 긍정적인 요소 여기다 쭉쭉 적어보십니다. 너무 생각 안 나는데 몇 가지 적으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시니까요. 여기다 마음껏 적으시고 작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어린 나를 돌아보십시오. 어린 나를 어린 동국이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황명훈 집사님한테 눈이 맞으셨는데 어린 황명훈 집사님, 우리 김중훈 집사님 어린 명훈이를 만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 명훈이 다음 주 만날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매주에 1번 숙제, 1번이 거꾸로 하고 있는데 3번은 아까 감사 얘기, 2번은 이거, 1번은 이벤트입니다. 몰입에 대한 이벤트, 어떻게 몰입할 것인지 정합니다. 매주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씩 해야 하셔야 되는데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번 주는 영화 보기 시켜서 하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몰입, 내 아내에게 몰입하고 곰곰이 조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서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 정주가 좋아했더라? 이거야.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그냥 토요일에 아무 생각도 없이요. 영화 보러 가자. 이거야, 숙제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하고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나눔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조장들 나오셔서요. 이거를 도와주시겠어요? 인원수대로 스케치북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